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내용이죠. 유동성 효과는 이제 지나간 것 같고, 실적 효과가 시장을 움직일 때가 됐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 유동성 효과라는 건 뭐냐면 지표로 나타나는 게 그렇죠. 미국 달러 약세, 그 다음에 유동성 효과 때문에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가는, 금 가격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라가미 구니오의 표현을 따라서 이거는 금융장세인데, 금융장세는 끝난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백신 보급이 좀 빨라지게 되면 경제의 개선 속도가 현저하게 빨라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임계점에 와 있을 수 있다, 변곡점에 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이 더 이상 돈을 마구 풀어서 자산 가격이라도 올라가게 해놓자. 그래야지 경제가 얼마나 더 나빠질지 모르는데, 이거라도 없으면 사람들이 절망하고 그러면 이 도미노 부도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은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 연준도 돈 푸는 걸 굉장히 좀 돈 풀기보다는 엑시트 하진 않겠다. 아직 출구 전략, 금리 인상이나 채권 매입 축소와 같은 그 출구 전략을 쓰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완화책을 쓰지는 않겠다. 이것 때문에 달러 약세가 지금 사실상 멈추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유동성 장세가, 금융 장세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실적 장세가 온다. 근데 제 처음 생각은 이게 좀 몇 달 더 걸릴 거라고 봤는데 의외로 이게 좀 빨리 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실적 장세를 조금 더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눈에 보시는 느낌처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표현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라고 하는 거는 좀 매크로합니다. 거시적이에요. 중앙은행이 돈이라는 거는 모든 것에, 모든 자산에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라고 하는 거는 매크로한 거시적인 건데, 이 실적 장세는 뭐냐면 어떤 기업은 돈을 벌고 어떤 기업은 돈을 못 번다라는 거예요. 이 실적 장세의 특징을 뭐 꼭 기업 실적이라고 단정 지어서 보기보다는, 제한적으로 보기보다는 이거는 스토리가 좀 미시화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세계에서 뭐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무엇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고 어떻고 하는데, 그런 식의 이야기가 거시적이고 매크로한 게 아니고 미시적이고 마이크로한 걸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돈이 많아서 모든 자산이 올라간다가 아니고,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WTI 기준으로 해가지고, WTI 뭐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의 원유 가격, 기준 가격이 될 건데, 이 WTI 유가가 $60가 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바이러스가 퍼지기 이전에 작년 1월 달에 $60가 좀 넘었었고, 2019년 평균 유가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WTI가 $60가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이전에 비해서 지금 뭐 전기차가 어떻고, 그리고 이게 친환경으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석유 산업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게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죠, 그죠?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금 가격도 안 올라가고, 뭐 은 가격 좀 올라갔으면 또 조정받고, 구리 가격도 좀 올라가긴 했으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달러 약세도 없는데 원유 가격 올라가는 건, 이거는 유동성 힘이나 매크로한 힘이 아니겠죠. 딱 그 원유 시장 그 자체의 힘으로 그렇습니다. 유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가요. 이게 수요가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지? 수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급 이야기입니다. 고산업에 원유를 캐내는데, 가령 뭐 오페크가 석유 수출국 기구죠. 오페크가 원유를 증산을 안 하고 감산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천연가스 가격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라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저기 사우디나 이런 데처럼 대륙봉에 시초해가지고 석유를 뽑아내는 게 아니고, 뭐 셰일층까지, 이렇게 내륙에서 셰일층까지 시추를 해가지고 가스와 원유가 올라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셰일 시추라고 하는 거는 대륙봉의 시추처럼 한번 뚫어 놓으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한번 뚫으면 한 3개월이 지나면 이게
처음에 가스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오일이 올라오는데 3개월쯤 지나고 나면 오일이 잘 안 올라온다고 해요. 잘 안 올라온다고. 그럼 또 뚫어야 되거든요. 또 뚫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쉐일인데 이 쉐일 혁명의 기점을 언제로 잡는다면 미국에서 우리가 더 이상 9.11 테러 이후에 그런 것이 우리가 더 이상 에너지를 중동에 의존할 수가 없다. 우리 그렇게 사우디를 믿었는데 이게 9.11 테러에 어쨌든 오사마 빈 라덴이 배우인데 이 오사마 빈 라덴은 어쨌든 사우디 왕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게 우리가 중동의 사우디를 믿고 그러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에너지를 자급하자, 자립하자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쉐일, 그 전에 이미 나와 있던 기술인데 쉐일을 본격적으로 뚫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아무 땅이나 뚫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이거 뚫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오염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뚫게 못할 겁니다. 이거 뚫으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쉐일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기술의 진보는 많이 있었지만. 근데 연방정부가, 미국의 연방정부가 연방정부 소유의 땅에서 시추하도록 허용해 준 것이 그것이 쉐일 혁명의 촉발점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결국은 미국은 쉐일 혁명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국이 됐죠.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얼마 전에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월 말에 행정명령을 내려서 연방정부가 소유한 땅에서 이게 원유나 가스의 시추를 60일 동안 일단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가자라는 것이죠. 친환경 쪽 에너지 쪽 가기 위해서는 이거 필요하겠죠. 이쪽을 계속 공급시켜주고 값싼 에너지원이 계속 공급이 되면 당연히 누가 친환경으로 가겠습니까? 이거 싼 걸로 이걸로 하겠죠. 그래서 이거 시추를 당분간 금지시키면 이쪽의 공급이 줄어듭니다. 줄어들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좀 비싸더라도 이거 쓰자. 야,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언제까지나 우리가 가령 어떤 공장이나 어느 지역이 그동안 이제 쉐일에서 나오는 가스로 뭘 하고 있었다고 치죠. 공장을 돌리고 있었고 발전소를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야, 이런 식의 미국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때문에 계속 시추를 못하게 해놓으면 언제까지나 이 가스에 의존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해서 다소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일단 막아버렸죠. 시추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WTI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갑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작년에 제가 2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3달러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WTI 유가는 작년에 뭐 마이너스 유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저점은 한 10달러 되었던 거, 20달러를 뚫고 내려갔었는데 지금 이게 60달러 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 친환경 에너지 정책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이쪽을 유가를 폭락시킨다가 아니고 유가가 폭락하면 할수록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천연가스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람들은 친환경으로 안 가요. 정부가 이걸 금지시키고 이쪽으로 가라. 우리 사회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가격이 싸면 시장이 친환경으로 안 가고 전통 에너지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쪽의 가격이 올라가도록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친환경, 지금은 사실 친환경 에너지가 전통 에너지보다 똑같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정부가 이만큼의 보조금을 주거나 아니면 전통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내린 결과는 결국은 이 전통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갑니다. 이게 연준의 유동성 정책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스토리가 상당히 미시적이지 않습니까? 그 산업 그 자체 미시적이고 마이크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뭐 작년 말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이게 그 비트코인이 하나의 가격이 2만 달러대 있다가 갑자기 3만 달러로 올라왔는데 지난 우리 설 연휴 동안에 이게 5만 달러에 육박을 했습니다. 아직 5만 불까지 깨고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불과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이게 2만 불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준이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가 아니죠. 그러면 금값은 왜 저기 있느냐? 달러화는 왜 약세가 안 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테슬라가 이제 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쓰겠다. 테슬라를 살 때, 테슬라 전기차를 살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에서도 가령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 비트코인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겠는가? 비트코인 시장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걸 하나의 화폐라고 놓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들어가는 게 좋겠는가? 이런 논의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가격이 치고 올라간 것이죠. 이것도 그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한 사람이죠. 매크로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매크로로만 돌아가주면 참 좋겠어요. 참 좋겠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크로가 판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매크로 이야기 이제 안 해요. 가격이 자산 가격이 움직이는 게 매크로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매크로에 사람들은 전혀 관심 안 갖고 마이크로만 가지고 관심을 갖습니다.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증권사에 와서 애널리스트를 시작한 것도 20년이 좀 지났는데 그 20년 동안 저는 꾸준하게 매크로 리서치만 해왔거든요. 뭐 증권사 아니고 다른 자산 이용사에 있기도 했고 은행에 있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매크로 리서치를 꾸준하게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 보면 매크로 하는 애널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산업 하는 마이크로 쪽이죠. 마이크로 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시기에 따라서 이쪽이 흥할 때도 있고 이쪽이 죽고 이쪽이 흥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특히나 2000년대 중반, 초반 중반에는 마이크로 애널리스트들이 흥했죠. 근데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는 제가 볼 때 이 매크로 애널리스트가 너무 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돌고 돌아서 금융장세에서 이제 실적장세로 넘어간다라는 거는 매크로 애널리스트가 이제 목소리를 낮춰야 될 때고 마이크로 애널리스트가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고 이런 거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매크로 애널리스트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이런 굴곡을 봐오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저도 마이크로하게 들어가야 되겠다. 마이크로하게 뭐 개별 기업까지는 안 들어가도 산업 정도는 어느 정도는 내가 알고 있지 않으면 이 마이크로가 흥하고 매크로는 가만히 있어야 될 때 저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업 단계까지는 조금 제가 들어가고 그런 말씀을 앞으로 좀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타났던 것 중에서 1월 중순부터 갑자기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게 그러면서 뭐 GM이 북미 공장의 생산을 일부 중단했다더라. 뭐 아우디가 몇천 명을 감원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독일 정부가 대만 정부한테 직접 우리 컨퍼런스 하자고 해가지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을 좀 늘려주면 안 되겠냐? 그럼 우리가 백신 공급을 확대해 줄 수 있는데 뭐 이런 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에 행정명령으로 뭔가를 내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립니다. 뭐 미국의 반도체 산업계에서 정부에 요구를 했다고 해요. 1990년만 하더라도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뭐 30 몇 %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12%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반도체 제조 공정, 그러니까 실제로 만드는 그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좀 키워달라. 그러면 당연히 세금 혜택도 또 많이 줘야 되겠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생긴 걸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 하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도체 하면 메모리 반도체만 자꾸만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다 보니까 D램이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반도체에서 핵심은 그보다는 흔히 시스템 반도체 뭐 또는 뭐 CPU라고도 이야기하고 컴퓨터의 CPU 뭐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뭐 AP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거 연산을 실제로 수행하는 그런 칩이 핵심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이 IT 쪽에도
IT 섹터 전체 섹터에서도 IT 섹터도 두 개로 나누어요.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 가령 우리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은 얘들 IT로 본다고 한다면 IT 쪽에 소프트웨어잖아요. 머리에 해당합니다. 논리를 만들고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만들고 앱을 만들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는 건데 IT 쪽에 또 하나는 하드웨어가 있겠죠. 이거는 실제로 만드는 제조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장비, 장치들 이런 걸 만드는 곳인데 지난 2010년 이후로 IT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IT 소프트웨어가 일방적으로 상승을 주도해 왔습니다. 한 7배 올랐어요. 한 10년 동안 7배 올랐는데 작년부터 이게 트렌드가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10년 동안 머리만 커졌는데 그러니까 손발이 머리만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몸이 지탱을 못하는 그런 상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이게 경기가 좋아져서 지금 반도체 부족 사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공급촉 요인에 의해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생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차량용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생산에서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반년 정도 생산 라인을 돌리게 되면 반년 후 정도가 되면 공급 부족 사태는 생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도 설계를 열심히 했죠.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설계를 하고 우리가 그 훌륭하다는 회사들 애플도 그렇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들 칩을 열심히 설계를 하고 ARM 그다음 많은 회사들 우리가 퀄컴이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열심히 머리를 썼는데 그 제조 공정은 사실 대만의 TSMC한테 굉장히 많이 맡겨온 것이죠. 흔히 파운드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 TSMC가 전체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한 20%가 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에서는 그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사이의 격차가 상당히 큰 그런 시장이죠. 근데 어쨌든 이 글로벌하게 대단한 회사들이 IT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집중하면서 요게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제조하는 거는 하청 맡긴 거죠. 옛날에는 이걸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이거는 고급스럽고 이거는 조금 이제 하위 단계, 그래서 하청 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갑이고 을이겠죠. 근데 이게 마이크로 공정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 공정을 누가 수행할 수 있느냐? 인텔이 완전히 실패를 했죠. TSMC는 5나노가 이미 양산이 들어갔고 3나노를 내년에 또 양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인텔은 7나노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완전히 한 세대를 뒤처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냥 옛날에는 하청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거 쭉 설계도 만들어 가지고 툭 던지면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어 드릴까요? 저렇게 만들어 드릴까요? 아, 그거 좀 빼주시고요. 이러는 건 줄 알았는데 허걱. 야, 인텔이 여기서 TSMC한테 완전히 밀렸네. 이거 공정 과정에서, 제조 공정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기술의 축적이 그동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차량용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유럽의 자동차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량용 반도체도 유럽에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NXP, 인피니언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생산도 해요. 근데 워낙 TSMC가 잘하니까 얘한테 자기들 생산하는 거 말고 얘한테 많이 맡긴 것이죠. 근데 이게 TSMC가 작년에 전 세계 자동차도 많이 안 팔리고 그러니까 주문이 많이 안 들어오고 근데 스마트폰이나 이쪽에서는 기술 혁신이 엄청 빠르고 비싼 값에 주문을 주니까 이쪽으로 처리를 하다가 차량 반도체 공급이 상당히 부족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늘리면 되겠죠. 늘리면 되는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변화가 생긴 건 분명합니다. 작년부터 생기긴 했습니다만 IT가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으로 일방적으로 치고 가다가 하드웨어 쪽으로 관심이 급격하게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TSMC는 작년에 바이러스 확산 국면에서도 주가가 별로 떨어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이전, 바이러스 확산 이전의 주가에서부터 지금 1년 만에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그동안에 소프트웨어 쪽이 잘 나가던 기업들도 주가가 꽤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갈 만큼 가다 보니 하드웨어 쪽으로 하드웨어가 따라오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 앞으로 하드웨어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조만간 며칠이나 몇 주 이내에 나올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아마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하는데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어떤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론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만을 위해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모든 것에 이제 칩이 들어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 칩 쪽으로 더 이상 이거 제조를 자체를 하청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이 공정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자. 그래서 미국도 유럽도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 안에는 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좋다고 한다면 중국에 그거 만들면 되겠죠.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미국이 중국의 첨단 산업을 스톱시키려고 작년에 뭐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 아니고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국이 첨단 산업을 키우지 못하도록 특히 반도체 산업을 키우지 못하도록 첨단 장비의 수출을 막아버렸어요. 미국 기업들의 수출만 막은 게 아니고 가령 뭐 반도체 쪽은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죠.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이게 10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이 장비를 쓰지 않으면 애초에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 정부를 설득해가지고 이 ASML이 그 장비를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반도체 생산이 멈춰버린 것이죠. 10나노 밑으로 내려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뭐 이런 사태 직면에서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중국의 반도체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미국도 유럽도 자국 내에서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한 그런 플랜을 아마 조만간에 내놓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투자에 이제 들어오신 주린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동학개미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 이 시장에 들어올 때는 금리가 어떻고 경제 성장률이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이런 걸로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돌고 도는데 매크로 이야기로 돌다가 어느 순간 되면 매크로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투자의 세계의 주류는 마이크로한 이야기, 그 산업에 관련된 기업 단위의 어떻다까지는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산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같이 대화에 그래야지만 같이 대화에 동참하고 이 투자의 하나의 커뮤니티, 투자의 클럽 세계에서 나도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관심 있다가 아니더라도 이런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저랑 같이 앞으로도 계속 좀 공부를 같이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